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추격해보면 일본에 한국을 팔아먹지 못해 안달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와 관련한 해석을 내놨는데 충격적입니다. 윤석열을 조종하는 실세가 누구인지 밝혀진 대목이라고 봅니다. 전직 기자가 들려드리는 세상을 향한 질문.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뉴라이트 출신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 등 최근 불거진 일련의 역사 이념 논란에 대해 한일 문제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뉴라이트 세력들이 주류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보고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호사카 교수는 이명박 정권에서 뉴라이트 세력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에서도 뉴라이트 분들이 적극 발호하기도 했죠라며 국정교과서라든가 건국절 이야기도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그러면서 그러나 두 번 다 실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가셨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돼가지고라며 그래서 한국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게 마지막일 수가 있기 때문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뉴라이트들의 사상이 한국 사회 표면에 나타나고 주류가 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는 것이라는 게 호사카 교수의 주장인 것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는 실세는 뉴라이트 인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호사카 교수는 또 일본의 극우 인사들도 한국의 뉴라이트를 이용하면 일본 우익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2006년 결정에 실행하고 있다. 그거는 문서도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는데 근거를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2006년 나온 그 책에는 한국의 노무현 같은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다시 남한에서 집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들이 논의를 해요. 결과적으로 뉴라이트를 지원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호사카 유지 교수의 주장인데요. 호사카 교수는 그러면서 일본은 항상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도 요새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요. 일본에서는 과거를 잊자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이라는 말 자체에는 과거를 묻지 마. 그 이야기는 하지 마. 그러니까 과거를 잊자 이런 것이라며 미래만 얘기하자. 이게 과연 올바른 역사관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호사카 교수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강제노역 제3자 변제 등을 언급하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일제 인권 유린을 무시한다.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진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진짜 개선이냐는 거죠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상한 친일 프레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러니까 일본 우익도 한국 정권이 바뀌면 다시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극우 쪽의 책략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한심한 상태라는 겁니까? 광복회가 오죽했으면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 무효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외교부에 보낸 공개서안에 대해 외교부가 원천적 무효라고 답하자 이런 답변과 어긋나는 주장을 편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겠습니까? 광복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어 외교부의 일제 지배 원천 무효 입장을 환영하며 외교부 입장 확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철회되고 이승만 건국을 둘러싼 1948년 건국절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복회는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외교부가 일제 지배 원천 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에 상응하는 국민이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원천 무효였다고 외교부가 확인한 것은 일제 시기 한민족의 국적이 일본이 될 수 없고 한국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일제 시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며 외교부 입장과 배치된 주장을 한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의 임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광복회는 당시 나라가 없어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는 1948년 건국절 주장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며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에서 보듯 1948년을 건국으로 상정한 일체의 주장은 일제 지배 원천 무효를 확인한 외교부의 입장에 정면 배치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2일 광복회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 침탈이 불법 무효였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3일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은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체결됐다고 했고요. 정부는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 내용이 담긴 답변 서한을 이날 광복회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당장 김문수 같은 사람을 인사 임명하는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김 후보의 막말을 비판하며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죠?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4.16 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거제 통영고성조선 하청지회, 청년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호회 등 단체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김문수 후보의 막말을 언급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문수가 우리에게 던진 건 막말이 아니다. 폭력이며 저주라며 다시 자신의 신념대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유튜브로 돌아가라고 촉구했고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최순아 씨는 추모의 구판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기념관이 붉은 유산이니 대청소해야 한다 등 추모하는 시민들을 모욕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어떤 껍데기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막말 극우 유튜버라는 본질은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정부가 수립됐다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며 끊임없이 친일 뉴라이트에 동조했다며 결코 대한민국 공직을 맡아선 안 된다. 김문수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정상적인 사리 판단이 가능한지조차 의심하게 된다며 반노동, 막말 제조기 그 자체다라고 했습니다. 이용호 민주당 의원은 극우 유튜버도 참아 못할 혐오 발언들을 국회, 강연, 방송,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위한 방탄은 열심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은 수심위에 회부한 배경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수심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외부 인사들이 검찰 수사,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찰총장 직권 소집이 가능합니다. 소집부터 결론까지 통상 10일 정도가 걸리지만 결론 효력은 권고 수준으로 수사팀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모두 24일자 아침신문 일면에 관련 소식을 다뤘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수심이 소집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이부는 지난달 디올백 사건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의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심위 회부를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은 이 총장이 수심위에 회부한 배경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고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일본인입니까?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 정부의 외무상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일들이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반박해 보십시오. 주관적 해석이 아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시사수첩, 오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시사평론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